예, 이번 주 우리 염 교수님이 준비한 거 해밀턴 하워드 피쉬. 네. 물고기네요. 성이. 그러네. 알버트 피쉬. 예. 근데 뭐야 이게? 그레이맨. 네. 많아요. 웨스터리의 늑대 인간. 네. 브루클린 흡혈귀. 예. 월화의 공동묘지는 봤는데 월화의 미치광이. 네. 달 밑에 미치광이. 네. 달빛. 망태 할아버지 무섭잖아. 어렸을 때 우리 망태 할아버지 온다고 귀신이잖아요, 그죠? 제일 무서웠잖아. 네. 그럼 각종 무서운 거는 얘한테 다 붙었네. 네. 정말 오늘 무서운 오리지널 그 해외 연살인범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 양들의 침묵 2편에 보시면 한니발이라는 영화 한니발. 있잖아요. 한니발 봤죠. 한니발에 보면 그 한니발 렉터 박사가 도망간 이후에 그 수사관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뇌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체 식인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식인 킬러 있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킬러의 전형이 이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이거 무섭게 생겼네 이 새끼. 실제로는 되게 착한 그 시골 노인 같이 생겼는데 아니요, 무서워. 수사관이신가 그러고. 그래서 되게 센 사건이에요 이게. 이 눈 보니까요. 네. 노인분 눈이지만 이 눈 나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정말 이거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관련된 자료는 대단히 많은데 이 잘 필터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뻥이 좀 가미가 된 자료들이 해외 자료가 많아가지고. 워낙 세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로버트 레슬러 세대는 아니고요. 로버트 레슬러 그 FBI 프로파일러도 이 사건을 자기가 못 만나본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는데 이게 양이 조금 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갖고 한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엄청 자료 많이 준비했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그 엘버트 피쉬로 많이 나와요. 엘버트 피쉬. 근데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해밀턴 하워드 피쉬야? 예, 해밀턴 하워드 피쉬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피쉬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럼 본명까지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그냥 예명으로 엘버트를 많이 써서 엘버트 피쉬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이름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해밀턴 하워드 피쉬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 그레이맨은 이제 회색 아저씨 그러니까 회색 뭐 이런 인간이잖아.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웨스터리의 늑대 인간, 웨스터리안 지역에 늑대 인간. 되게 많이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 이제 뉴욕시 안에서 발생한 거라 그 브루클린의 흡혈귀 뱀파이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월화의 미치광이 밤마다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아이들 납치해 가서 살해하니까 그렇게 불렸고요. 망태 할아범은 아직 애들 애들 잡아가는 애들 귀신이잖아요. 잡아. 우리나라. 그래서 그걸 부기맨이라고 그럽니다. 부기맨. 예, 예, 그 약간 별칭인데 부기맨으로 또 불린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연쇄 살인범이고요. 태어난 거는 이제 1800년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씨 나이 많네. 공식적으로는 교수님 정확하게는 3명만 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유죄 확정도 3명의 아동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인정하기로는 9명 정도 좀 더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해드리겠고요. 그 피해 아동들을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이걸 다 했고요. 아동만 대상으로 했고요. 사망한 시체를 요리해 먹은 걸로 유명한 사건이고요. 아이씨. 요리를 해 먹었어요. 해 먹었고 미국 아까 말씀드린 멸칭으로 불리는 건 너무 복합적으로 잔인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아시겠지만 제가 글자 이렇게 작게 안 하잖아요 제목에. 근데 왜 그러냐면 별칭이 뭐 대여섯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텍스트를 너무 많이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교수님 그 약간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파로요. 사파가 보니까. 네, 이거는 화가가 포크 들고 있네. 칼하고 나이프하고. 그러니까 화가가 약간 만평식으로 당시에 신문에다가 이런 그림까지 올렸어요. 잡아먹었다. 사람 이거지. 잡아먹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주 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체포 당시에 피씨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이름 성이 피씨니까요. 이 피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주 있죠. 이 미국의 52개 주 자기 다 돌아다니면서 애 한 명씩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52명이네. 예, 그래서 100명 이상의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름 끼치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약간 그 탄핵이 돼요. 거짓말로 좀 밝혀져가지고 그건 정리가 됐고요. 어쨌든 많은 아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이 PC는 1870년생이에요. 그래서 5월 19일 날 워싱턴 DC에서 랜달 PC 아버지고요. 어머니 엘렌 PC 이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PC는 그 원래 그 어부 집안이었나 봐요. 아, 예. 그 피셔맨이나 피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름이. 뭐 피셔맨이나 피시는 보통 어부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그 아버지 위에 조상들이 영국에서 이제 뭐 어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었답니다. 거의 비슷하네. 다 장독 다 이제 영국 그 큰 통째로 보면 영국계죠. 출생 당시 아버지가 나이가 뭐요? 75세였어요. 뭐야? 이것도 좀 어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출생부터 좀 범상치 않아요. 실제 아버지가 75세요. 엄마는? 32세. 당시. 아우, 몇 살 차이가 난 거야? 43살 차이 났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혼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그 넷째로 태어나요. 그래갖고 위에 월터라는 형이 있고요. 앤이라는 누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드윈이라는 또 이제 형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3남 1녀 중에 막내 넷째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날 당시에 엄마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어머니 나이 32세고 근데 아빠는 75세였어요. 그래서 43세. 이거부터 약간 좀 집이 좀 별나요. 이상하다요. 예.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아까 말씀한 해밀턴이잖아요. 원 이름이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자기가. 왜? 어릴 적부터. 그래서 왜 그랬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네 위에 3명의 누나하고 형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 근데 걔 이름이 엘버트야. 근데 엘버트라는 형은 일찍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걸 듣는 순간에 꽂혔대요. 나 PC가. 엘버트가 되고 싶어. 아, 저 이름을 날 주지 왜 나한테 해밀턴이라고 줘갖고 이게 이래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해밀턴이 아니고 엘버트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엘버트 피쉬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크로님이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네크로가 시체란 뜻이잖아요. 시신. 예, 고대 그리스어잖아요. 네크로님이란 님은 네임을 얘기를 해요. 고대 그리스. 그래서 죽은 사람 이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변태조상인 게 아니고요.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아주 그 사람을 유명한 기리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 보시면 외국 영웅 이름들 달고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속된 말로 뭐 데이빗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얘는 다윗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네크로님. 예,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나 주변에 죽은 그 집안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있었대요. 이게 네크로님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쪽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대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 쪽이? 네, 정신질환이 유전이 되는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도 IQ 추정상으로 한 80 전후에 즉 그 경계에 있는 지적 장애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적 장애까지는 보기 어렵고 그렇게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43살 먹은 사람하고 또 그렇게 그렇죠. 살수 있었지. 예, 그게 이유였던 거래요. 외산전이 조증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고요. 오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형이 2명 있었잖아요. 월터도 그 형 있었고. 중에 한 명이 주립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됐고요. 누나 애니 하나 있잖아요. 애니. 예, 애니도 정신질환으로 어린 시절에 아이고, 계속 집안이다 그러네. 네. 그래서 거기다 또 외사촌 있잖아요. 자기 네, 사촌들 중에서도 3명이나 중증 정신이라를 앓고 있었답니다. 아유, 이게 뭐 그러면 뭐. 그러니까 집안 가계를 놓고 보면 교수님 저희 이제 범죄학 때나 대학 다닐 때 배울 때 보면 이런 정신질환이 유전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실제로 어선 선장을 했대요. 예, 이름이 피신데다가 하고 있다가 나이가 아까 태어날 당시에 75세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늦게 꾸린 것 같아요. 꾸리면서 이제 좀 자기가 좀 배 타고 하는 게 힘드니까 그 인분이나 이런 그 돼지 분뇨 있잖아요. 이걸 다 썩혀가지고 가공해서 그 비료 제조업자였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얘가 지금 70년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75년도 5살 때요. 출장을 가도 그때 80이었겠죠 아버지가.
그렇지. 출장을 가던 상황에서 볼티모어 포토맥역이라는 기차역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갑자기 죽어요. 그렇지. 얘 입장에서는 5살이지만 아버지는 80이지. 예. 그거 심장마비 얼마나 예, 그래가지고 그 또 조에 좋은 데 들어가요. 그 워싱턴 DC의 그 컨그레스널 세미터리라고 그래서 의회 있잖아요. 오. 예, 국회 묘지게 되겠죠. 여기에 또 장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살부터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거네.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엄마는 당황하죠. 왜 그러냐면 엄마 정신질환 있잖아. 그 10살짜리, 8살짜리, 6살짜리, 5살짜리 쭉 아이고, 하고 넷이 큰일 났네요. 있는데 어. 이게 남편이 비료제조한 걸 자기가 할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 있고. 예, 경계성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거 애를 못 키우겠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다 또 아시겠지만 큰아들은 정신병원 들어가 그러니까. 있지 막 딸내미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존스 고아원 있잖아요. 얼퍼너지에 PC를 갖다 버려요. 아, 고아원에 갖다 줘버리는구나. 예, 버려요. 왜 도저히 너만이라도 그냥 거기다 커라. 얘 갖다 버렸고요. 5년 동안 근데 이게요, 세인트 존스 고아원이요. 아주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다른 사건에서도 아동 있잖아. 학대를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가. 아유. 그래갖고 애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때부터 PC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사들이요, 목 졸르기, 보육학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애들 목을 졸르든가 두들겨 뺨을 빼고. 때리는 건 기본빵이고요. 아유. 안 되면 있잖아요. 묶어놓고서는 채찍으로 막 때렸대요. 이씨,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5년 동안 얘가 여기서 그 가학행위를 계속 당한 거죠. 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PC가 나중에 그 수사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거 때리고 맞고 하는 거 사실은 고아원에서 다 배운 거다. 그러겠지.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뭐냐면 맞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맞으면서 기뻤다. 쾌감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에 10살 사이에. 세디스트가 되는 거야. 예, 이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진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가 이거 사진 힘들게 보였어요. 이게 어릴 때 피약증을 겪었구나. 네. 그래갖고 1880년 딱 10세가 됐죠. 70년 태어났으니까요. 엄마가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부터 이제 미국 사회가 이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노동 관련해서.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요.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아, 그래도 얘 막내 데려와야지. 아, 살만하니까. 네, 그래서 10살에 이제 아이를 다시 데려와요. 근데 이때 사고가 터지는 게 엄마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체리나무 있잖아요. 체리나무가 있었는데 체리나무에 올라갔다 낙상을 하면서 이마 쪽 있잖아요. 여기 크게 다쳐요. 아이씨. 그래서 이게 전두엽이잖아요, 교수님. 전두엽이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중에 PC가 검거된 이후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전두엽이 손상됐다. 근데 언제 너 다쳤니?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가 앞머리 다친 거는 엄마가 나 고아원에서 10살 때 도로 데려가서 체리 따라 올라가다 떨어져서 이 맞박이 다친 거밖에 없는데 그때밖에 없거든. 근데 그때 심각하게 다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고아원에서 가학 피학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린 나이에. 두 그러네. 번째로 10살 이후에 체리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전두엽이 파손이 됐고 충동 조절을 아예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살 1882년이에요. 텔레그래프 또는 텔레그램 보이 교수님 아시죠? 저 전보. 네, 전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전보 치는 사람. 네, 그래서 이 텔레그래프 보이라고 해서요. 한 2-3달 정도 많은 걸로 보이는데 전보가 오면 전보를 갖다 그 집에다 방문해서 전달해 주는 있잖아요. 알바하는 꼬마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형을 하나 알아요. 아는데 이 형이 그러니까 이때 12살이죠, PC는. 이 형이 너랑 나랑 사귈래 이러는 거예요. 남자 형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12살 때부터 성관계를 했대요. 동성애 성관계를. 이게 하면서 이 형한테 배웠는데 이게 동성애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텔레그래프 보이 이 새끼가 완전 또라이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으시겠지만 유롤라그니아라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코프로페이지아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범죄 심리학에 나오거든요. 아시죠? 예. 그 저 일본 쪽에서 그 음란 영상물에 보면 네. 막 소변 먹고 예. 대변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유롤라그니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소변을 받아갖고 먹는 걸 시키고요. 그다음 서로 너랑 나랑 사랑의 징표니까 너도 내 소변 먹고 나도 네 소변 먹자 이랬고요. 그다음에 코프로페이지아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변을 먹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쪄서 먹거나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요리합니다, 요리.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리킨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면대 그러니까 또라이. 계속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야, 이거 그러면서 이 지금 텔레그래프 보이 때문에 이 PC라는 아이가 완전히 그 10대 초반에 변태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대중 목욕탕 그것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남자아이들 옷 벗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대중 목욕탕이 그때는 있었겠죠. 여기를 완전히 상습적으로 다녔고요. 주말에는 거의 목욕탕이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멍 때리고 앉아 있었대요. 옷 벗고 계속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충족이 안 됐는지 미국 전역에 있잖아요. 그때 펜팔 아시죠, 교수님? 옛날 펜팔, 저울 때 펜팔 신문에 나도 보면 많이 했어요. 어디로 주소로 이렇게 펜팔을 원합니다. 우리 외국으로 펜팔 많이 했잖아. 저 영국자 신문도 본 적 있고 썬데이 서울이나 이런 데 나온 거 있고 본 적 있었거든요. 우리 때 펜팔 유행했잖아요. 네, 저희 때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PC 통신 나오기 전에 펜팔 했으니까 엽서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나 남자들 다 찾아갔고요. 음란한 편지를 막 수천 통을 보내요, 그냥 평생 내내. 그러니까 요까지만 놓고 봐도 이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죄 초기 단계로 보면 20세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890년 20세가 되던 해에 워싱턴 DC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뉴욕시로 아예 넘어와요. 이사 와갖고 남성만을 그 고객으로 받는 성매매 남사가 돼요. 이제 드디어. 예, 20살 때부터요.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 범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 살인까지는 아니고요. 추행하고 강간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없고 그 당시에 뭐 아동 착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저질렀는데 드러난 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칙을 하나 세워요. 뭐냐. 백인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백인 꼬마 애들은. 강자들은 안 하는구나. 예, 흑인하고 유대인 아이들만 건든다. 그러니까 원칙을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그래서 약간 인정. 예, 그래서 얘가 그 PC가 아이들을 되게 많이 성공격을 했는데 백인은 제껴요. 왜? 백인을 건들면 경찰관들이 다 백인이기 때문에 검거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1998년인 28세 9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 소개로 안나 메리 호프만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당시 19세인데 10살 차인데요. 이 여성 만나고 결혼했고요. 무려 6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래서 엘버트 첫째 아이 이름이 엘버트잖아요. 엘버트네. 그러니까 엘버트에 대한 이름 집착이 있는 집착이 거예요. 있네. 예, 그래서 안나, 거트루트, 유진, 존, 헨리 이래갖고 6명의 아이를 두고 요때까지도 잘 살아요. 예. 그러다가 1903년 33세가 되던 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갔고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 교수님 그 뉴욕시에서 그 유명한 싱싱교도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요. 맞아. 중교도에 들어가요.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남자애인을 바로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또 변태야. 변태 중에 또 변태야. 변태니까 변태를 만나지 또. 그래서 왁스 뮤지엄이라고 교수님 아실 거예요. 밀랍 인형으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촌농으로. 여길 갔는데 남자의 그 누드 있잖아요. 누드 모양이 있었대요. 밀랍으로.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돼 갖고 이 성기 부위가 이게 딱 쪼개져 반으로 쪼개져 있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랍이니까 촌농이니까 이게 쪼개져 있었겠죠. 이걸 보고서 얘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나? 그러면 이제 성기 자르기 시작하겠네. 예, 그래서 성기 절단에 대한 집착이 이것 때문에 생겼대요. 왁스 박물관 가서요. 아이고 씨. 학습 능력 뛰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39세, 마흔이 다 됐죠. 마흔이 된 1910년, 39세에서 40 만 나이로 이때인데 델라웨어 바로 옆이잖아요. 뉴욕시예요. 그 웰밍턴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19살에 토마스 캐든, 얘는 기소가 안 됐어요. 증거 자료가 안 나와서요. 토마스 캐든이라는 남성과 성적인 교제를 시작했는데 만나자마자 이 캐든도 동성애자였나 봐요. 했는데 사귄 지 10일이 된 시점에 그 외지에 비어 있는 폐허 농가 있잖아요. 일로 캐든을 유인해요. 토마스 캐든을 유인을 해갖고 2주간 동안 묶어놓고 밥 먹이면서요. 성적인 고문을 가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캐든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지적장애였대요. 역시 캐든도. 캐든도. 네. 근데 이제 백인인데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농가 안에 묶인 채로 성고음을 했고요. 성기에 아까 절단 아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성기 절단을 하면서 이제 과다하게 출혈이 했고요. 또 비명을 지르면 지를수록 더 가혹하게 공격을 했대요. 흥분이 너무 자기가 너무 됐나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캐든의 시신을 토막을 내갖고 자기 집으로 들고 가서 요리해 먹으려고 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꼬이고 막 그러니까 2주 동안 애가 피가 계속 나고 했으니까 막 벌레들이 해충들이 덤볐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얘를 끌고 갔다가는 시신을 끌고 갔다가는 시끄럽겠다 싶어갖고
이제 거기서 처리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게 변태인 게 죽은 개들한테 미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과산화수소 아시잖아요. 과산화수소 옛날 저희 때 뽀글뽀글한 소독약 있잖아요. 옥시풀이라고 그러냐 옥시풀. 예. 그걸로 전부 다 상처를 발라주면서 미안해 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바세린 있잖아요, 교수님. 그 석유에서 나오는 그 피부 보호제 있잖아요. 이걸로 코팅된 천으로 시신을 덮어준 다음에 그 10달러를 놓고요, 옆에다가. 예, 이거 용돈 써라 이렇게 쓰고요. 얼굴에 또 뽀뽀랬대요, 죽은 애한테. 아우 씨. 그러고서는 새벽 기차를 타고 복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으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뭐가 발생했냐. 근데 이제 그 집에 하숙을 하던 그 집수리공이 있었는데요. 존 스트라우베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수리공하고요.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 마누라고? 네. 그래갖고 1917년 1월에요. 부인이 갑자기 야, 너랑 안 살고 나 쟤랑 살 거니까 나 집 나간다. 이러고서는 집에 있는 물건 다 들고 나가버렸어요. 마누라가? 네, 가출을 한 거예요. 뭐 할 말도 없지 이 새끼야. 뭐. 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아이 6명을 낳고 살긴 했는데 남편이 변태가 아니냐에 대해서 부인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집을 탈출했고요. 이 과정에서 순식간에 이제 6명의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집이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PC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학 모드로 가요. 이때부터 웃기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자학. 네. 스스로. 그래서 교수님 그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이마에 큰 빈 모양으로 돼 있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빈 모양인데 그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못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걸로 막 찍어요 몸을. 자학을 하는 거야? 네, 막 찍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못 있잖아요. 못을 교수님 살 많은 데다가 박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엑스레이 뒤에 사진이 있는데 회음에까지 못을 계속 박아갖고 20개가 그 안으로 박혀 들어가 있어요. 회음에다가. 저 학문 그 인근에. 예. 그 위에서도요 못을 삼켜갖고요 위에서도 수십 개가 나와요. 이거 완전 웃기는. 정신해요. 그래갖고 뭐 여기 뭐 스파이크가 달린 몽둥이나 뭐 빛같이 생긴 걸 자기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양모 있잖아요. 양털에다가 꼬아갖고요 기름을 바른 다음에 항문에다 꽂았대요. 꽂은 다음에 불로 질르면은 거기가 막 불이 막 뜨겁잖아요. 그걸로 쾌감을 느꼈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짐승이 이게. 이게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변태라니까요. 이게 교수님 제가 좀 순화시킨 게 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소름 끼치.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을 공격을 했는데 1919년에 보면 조지타운에 살고 있는 지적사 장애 소년을 공격을 했고요. 그 뒤로도 계속 뉴욕시 있잖아요. 일대 브루클린 일대에서 아이들이 계속 실종되는데 부모는 신고도 안 하고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그때도 흑인 애들만? 네, 주로요. 아니면 부모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격할 동료의 소년들을 돈을 주고 유인한 다음에 공격을 했고요. 그렇겠지. 그게 떨어지면 다른 소년들한테 돈을 주고 야 혹시 아빠 엄마 없이 뭐 이모네 집에 의탁에 살거나 좀 혼자 사는 애들 있냐 이래가지고 아우. 걔네만을 찾아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두 번째 또 사고를 크게 치는데 1924년 7월 11일 날 뉴욕에 보시면 뉴욕시하고요 연결돼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섬이 있는데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여길 넘어가가지고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베아트리체 킬, 성이 킬이에요. 이 아이를 발견해갖고 얘한테 그 대왕이라고 해서 미주에서 먹는 그 식물이 있대요. 식용식물인데 대왕이라는 그 식물을 좀 찾으러 갈래 하고 애를 꼬셨다가 애를 데리고 나가다 엄마한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 어디 애를 데리고 가냐고. 그래갖고 이제 애를 놓치게 되고요. 3일 후에 그 헛간에서 또 발견돼요.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왜? 거기서 그 애를 계속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새끼 잠복까지. 근데 아버지가 헛간에 있잖아요. 볏짚 같은 거 꺼내려 갔다가 보면 있는 거라. 당신 뭐야 그래갖고. 내쫓았구만. 쇠질에 있잖아요. 이걸 위협을 해서 내보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다른 아이를 표적으로 삼아서 걔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이 아이 있잖아요. 베아트리체 킬은 살았네. 얘는 살은 거고요. 3일 있다가 아이가 발견되는데 끝장이 난 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프란시스 맥도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9살 남자예요. 얘가요. 교수님 섬에니까 강이 있겠죠. 나무에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 애가 실종돼서 갔더니 애가 있잖아요.
성폭행은 100% 당했고요. 예, 학문 쪽에 성폭행 당했고, 그다음에 걔가 있던 아기가 멜빵을 하잖아요. 그걸로 목에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유. 초기에는 경찰이 이해를 못했는데 봤더니 그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에요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고요. 완전 엽기예요. 그리고 느낌에는 경찰들이 얘가 이 매달아 놓은 게 아이 시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매달아 놓고 뭐 작업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정육을 하려고 하자. 처음엔 그 생각도 못했대요. 말도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고환도 적출하려고 그랬고 요리해 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도 적출하려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놀라고 매달아 놓고 도망간 거예요. 아, 천하에 죽이는 아,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 강가에 있으니까 낚시하러 가잖아요. 민물고기 잡으러. 갔다 돌아가는데 되게 착하게 생긴 할아버지 하나 코스염, 회색 코스염 가진 할아버지 하나가 몇 마디 하더니 얘를 되게 손잡고 가더래요. 이때 이제 그레이맨이라는 별칭이 붙어져요. 회색 색깔의 코스염을 가진 할아버지. 그래서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지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안 잡혔어요, 교수님. 미제 사건으로 끝났어요. 24년부터 이제 정신병이 더 심해져 갖고 이때 54세였는데 자기를 사제로 믿기 시작해요. 사제. 지가 사제가 된.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곁으로 보내기 위한 날 사제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의 사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고문하고 성적으로 불구를 만들려고 명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 이게 54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신의 그 자기 영감 망상이죠. 영감을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고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송곳부터 해갖고요, 뭐 천공 작업하는 거, 피 받는 거부터 해갖고요, 도구를 풀세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옥의 도구라고 만들어요. Implements of Hell.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인 아이들을 자기가 정화시키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만들고서는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크릴 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친구랑 그 농구 비슷하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얘를 꼬셔가지고 아저씨 아파트에 갈래? 할아버지 아파트에 가면 너네 점심 안 먹었으면 샌드위치 줄게. 로 꼬시고 간 거예요. 꼬시고 갔는데 이제 샌드위치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뛰어놀다가 이제 공이 떨어지니까 그 PC 침대가 있잖아요. 밑으로 공이 들어갔나 봐요. 애들이 이거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임플리먼스 오브 헬이 들어가 다 있었던 거죠. 뭐 도끼, 사압부터 다 있으니까 냅다 뛰어. 애들이 놀라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는 살아요. 아이고.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실종이 됩니다. 이것도 또 큰 사건인데 27년 2월 11일 날 3세의 빌리 비튼하고요. 4살의 빌리 게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풀네임으로 왜 쓰냐면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빌리라는 아이, 빌리 1, 빌리 2예요. 그래서 이 비튼하고 게푼이하고 빌리 비튼의 12살 형이 게푼이 형이 있었어요. 셋이 놀고 있었는데 이 12살짜리가 3살, 4살짜리 보고 있었던 거죠. 노는 걸. 근데 잠깐 형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 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경찰이 또 출동해요. 얘는 백인 아이들이에요.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까 말씀 빌리 그 비튼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3살짜리. 얘는 옥상에서 발견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걔는 발견되고 나서 제프는 어디 갔어? 야, 그쪽 개푼이 어디 갔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 부기맨이 데려갔어. 이렇게 망태 얘기한 할아버지가. 네. 어떤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와서 데려갔는데 부기맨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 사건에서는 부기맨이라는 예, 별칭이 붙게 됩니다. 이 죽은 아이 얼굴 사진이 이것도 힘들게 보겠네요, 교수님.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하는데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군지도 파악도 못하고 내용도 안 나오는데 다만 지금 아까 게푼이 있잖아요. 빌리 게푼이 아이에 대해서 내용이 일부 나와요. 어디 나왔냐면 실종된 당일이 27년 2월 11일이었는데 조셉 미හන්이라는 전차 아시죠? 교수님? 전차가 있었대 이때 뉴욕에. 그래서 운전원이 진술을 해요. 뭐라고 진술했냐? 웬 60대 초반의 노인이 3살이나 4살쯤 되는 아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전차를 탔는데 애가 그때가 2월이니까 춥잖아요. 근데도 상의 그냥 티만 입고 있고 이거 외투는 없는 상태에서 그 할아버지랑 탔는데 계속 울었다 애가. 엄마 어딨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는데 이 자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계속 달래면서 좀만 할아버지랑 가면 돼 이러면서 얼르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 나중에 이제 그 PC가 잡히고 나서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걔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또 나온 거죠. 우리 새끼가 납치한 거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범행 내용은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실토를 하는데 이 PC가 자기 변호해주는 변호사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범행 내용을 장문으로 편지를 보내요. 변호사한테 뭐라고? 자기 변호 뭐라고 했냐 납치를 성공한 다음에 개푼이라는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몸을 묶고 그다음에 더러운 걸레 가장 더러운 걸 입에 묶였대요. 제갈로 물린 다음에 그 캣 오브 나인 테일스라고 있어요. 이걸 약칭 캣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고양이로 번역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9개의 꼬랑지를 가진 고양이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채찍이요. 9갈래로 돼 있는 채찍을 네, 캣 오브 나인 테일이라고 그래요. 채찍을 얘기합니다. 이걸로 개푼이를 죽을 때까지 때렸대요. 아기를. 그리고 이빨로 귀를 물어뜯었대요. 그러니까 칼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귀로 물어뜯었대요. 이 이유도요, 교수님. 나중에 귀를 요리해 먹으려고 이빨로 물어뜯은 겁니다. 이건 지가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피가 범벅이 되니까 아이 눈까지 적출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게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코도 칼로 베어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했냐. 쭉 그냥 장난 아니야. 이게 지금 거의 극단적인 건데 아이 있잖아요. 배를 이제 열어가지고 피를 또 전에도 한번 그래서 흡혈귀가 됐구나. 네, 그때부터 흡혈귀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복강에 있는 피를 마시는 의식을 또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는 무겁잖아요. 그 뼈를 다 발라갖고 근처에 있는 강에다 집어 던지고요. 살만 가지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몸통은 오븐에 구워갖고 먹었대요. 그 다음에 베어낸 귀와 코, 얼굴에 살, 남은 신체 부인 등은 수튜를 끓여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봐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거기 레시피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파하고 순무, 샐러리하고 섞어 먹으니까 맛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게 뭐냐면 그 구운 그 고기는 사람의 인육은 자기가 먹었던 칠면조보다 훨씬 맛있었고 스튜는 자기가 최초로 먹어본 맛있는 스튜였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짐승이지 이게. 이게 교수님 이건 유죄의 증거자료로 인정됐어요. 토가 나오려고 그래.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사건이 또 발생해 거의 끝나가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게 벌어져요, 교수님. 1928년 5월 25일 날 그 뉴욕 월드라는 1930년대 폐간이 됐는데 그땐 꽤 큰 신문이었답니다. 뉴욕 월드라는 그 신문에 한 청년 18살짜리가 구직 광고를 냅니다. 옛날에 그랬다며 교수님 저 일자리 구합니다 이래갖고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네, 에드워드 버드라는 18살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너무 일을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이라 이 나라의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광고를 내요. 이걸 이제 누가 봤냐? PC가 본 거죠. 그래갖고 거기에 연락처하고 주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6 웨스트 15번째 스트리트 그래가지고 맨하탄에 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에드워드가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도어맨으로 일하고 계셨대요. 그 호텔에서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5명을 키우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큰 아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에드워드가 나라도 빨리 돈 벌어서 아빠 도와줘야지 하고 구직 광고를 올린 겁니다. 이걸 건 PC가요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부모를 만나요. 이땐 에드워드도 있었나 봐요. 이래 만나가지고 제가 그 롱 아일랜드 출신의 프랭크 하워드라고 가짜 이름을 얘기합니다. 프랭크 하워드라는 사람인데 그 뉴욕시 옆에 프랭크데일에 있는 농장을 크게라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주시면 주급 15달러. 교수님 그때 주급 15달러 엄청 큰 돈이래요. 그래서 15달러를 주고 아이를 제가 쓸 테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제 에드워드가 가라 부모님이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또 뭐라냐 월리라는 친구가 하나 저랑 동갑이 있는데 아저씨 쓰는 김에 2명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월리도 뭐 데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 둘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죽진 않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 만났으니까 6월 2일 토요일 날 데리러 올게요. 이러고서 가요. 가는데 이제 6월 2일 날 안 나타나요. 왜? 그 희한하죠. 안 나타났는데 그때 6월 1일 날 전보가 왔대요. 전보가 뭐라고 한 텔레그램에 온 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찾아갈 테니까 저기
다음 주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토요일 날 제가 못 가야 하고 텔레그램 보내요. 이 순간에 부모님은 더 믿게 돼요. 왜 안 오면 그만인 사람이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를 차리니까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와요. 그 다음 주 6월 4일 월요일 날 방문해요. 방문했는데 에드워는 없었죠. 왜 그럼 나 언제 온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어린애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됐잖아요. 일단 저기 에드워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10살에 그레이스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눈에 띄면 큰일 나겠구만 이거. 근데 이 새끼는 원래요. 저도 새끼는 남자아이만 공격을 했는데 이땐 진짜 급했나 봐요. 여자아이를 이렇게 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거짓말을 한 게 제 여동생이 이 근처에 사는데 그 여동생의 조카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여동생도 좀 잘 살다 보니까 좀 사교계에 좀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큰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을 데리고 그 파티에 가서 저녁 식사를 먹인 다음에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처음에 엄마는 감이 있나 봐요. 엄마 그 반대했대요. 여자들이 감이 더 세지. 그래서 이 엄마는 그레이스 안 돼요. 얘 가면 안 돼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그래도 저분이 좀 착하게 생기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애가 그런데 파티 내가 한 번도 못 데려가 봤잖아. 내가 호텔에서 근무해봐서 하는데 아무나 못 가. 꼭 보내. 그래가지고 그 예배 날 있잖아요. 교회 갈 때 입는 흰색 드레스 있잖아요. 예쁜 걸 입혀갖고 PC의 손에 들려가지고 애를 보내요. 이날로 끝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바로 납치를 해갖고 그 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는 남자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범죄 분석자들은 그레이스는 성폭행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 기속적으로 여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요리해서 먹은 걸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그 즈음에 PC의 외모입니다. 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멀쩡하게 생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했겠네 이제, 엄마가 안 데리고 그래서 갔으니까. 이제 그 주소를 찾아갔대요 부모가. 그 저기 파티한다는 주소 있잖아요. 찾아갔는데 주소가 아무것도 없어. 농장도 갔는데 농장도 없네. 난리가 난 거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 그 아까 파티장 있잖아요. 열린다는 그 근처가 주소지 관할이니까 거기에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서 수사팀이 배정이 되고 이 수사팀이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해요. 했는데 여기서 윌리엄 킹이라는 위대한 형사가 하나 나와요. 교수님하고 성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완전히 그 순경에서 시작한 야전 형사인데 그 경찰서의 수사 과장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그냥 야전이에요. 야전에서 수사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접수를 하고 나니까 아까 교수님 전보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갑니다고요. 그렇지. 나도 전부 생각을 바로 네, 했는데. 맞아요. 역추적은 전부밖에 없더라고. 네,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웨스트 유니언이라고 해서 우편 전신 전화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는 그 옛날 최신국 있잖아요. 최신국. 예. 그 전화국을 다 뒤져가지고 수만 건의 당일 전보 내용을 3명하고 15시간 찾았는데 이스트 할렘 지역에서 발신이 됐다. 뉴욕시에 요까지만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치즈하고요. 자기 농장에서 만든 치즈라고 해서요. 그 그레이스 집에 방문했을 때 치즈하고 딸기를 갖다 줬거든요. 그것도 추적이. 그래서 이스트 할렘 지역에서 있는 과일 파는 사람하고 치즈 가게 싹 다 뒤졌는데 노인 같은 사람이 하나 와서 샀다. 코스염 난 사람이 요까지만 확인되고 미국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6년 동안 킹 아까 저기 수사팀장님이요. 수사를 하셨는데 캡틴이 했는데 이분이 정년이 된 거예요. 이 사건에만 계속 매달렸대요. 이거 잡아야 된대 이 새끼. 거기다가 킹 형사가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 내 생각에 뉴욕시에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래서 꽂혔을 거야. 네, 똑같은 얘기예요. 교수님만 같이 이게 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탐문을 했는데 없어진 애들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다 지금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볼 땐 이놈 새끼가 그놈 새끼 같은데 그래, 난 못 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정년이 돼버린 거예요. 킹 저 캡틴이. 그래갖고 경찰청장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뉴욕시 경찰청장한테 정말 죄송한데 나 이 범인들 잡을 때까지 경찰 신분 유지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년 연장. 나 월급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나 월급 안 줘도 돼. 근데 나 경찰은 해야지 내가 수사를 할 거 아니냐고 민간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수사관 신분 유지를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1934년 한참 뒤에요 교수님. 그레이스 있잖아요. 실종된 여자애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한 통의 편지가 와요.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레이스 엄마는 문맹이에요. 그때는 여성들이 교육을 가히 못 받아서 글을 못 읽으셨대요. 큰아들 있잖아요. 아까 납치 안 된 애 있잖아요. 걔한테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읽는데 내용이 장난 아닌 거예요. 요약을 할게요 교수님. 첫째, 딸은 내가 죽였습니다.
왜 이런 씨. 예. 근데 여기서 교수님 PC라고 안 하고요. 자기가 퇴역군인 캡틴 무슨 대위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일단 내가 죽였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살해 장소로 끌고 간 다음에 피가 튈까봐 나도 나체 상태에서 아이를 공격을 했습니다. 난 빨가벗고 애 죽였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이를 제압하는 옷을 전부 벗기고 학대한 후에 목을 둘러 살해했고요. 자신은 살해만 했습니다. 내가 여자아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애를 그냥 저기 성폭행을 하나 죽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처 부인은 회로 먹을 건 회로 먹고요.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예. 요리해 먹을 거 요리해 먹고요. 생식도 했다고 진술했고요. 9일 동안 다 먹어치웠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 엉덩이 부위가 맛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요. 욕하셨대요. 근데 여기 교수님 제가 길어갖고 뺐는데요.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교수님 저기 19세기에 청나라 있잖아요. 중국이 말기에 아편하고 그래갖고 막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아시겠지만 청나라에서도 아이들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해갖고. 일본도 교수님 아시죠? 아니 그거는 뭐. 예. 그거를 앞에다 편지 내용이 는 거예요. 장문의 편지에.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다른 동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중세시대에 애 잡아먹었는데 그거에 대해 섭섭해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레기가. 죽일놈 거지. 그래갖고 얘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편지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킹 형사 무지하게 많이 만났겠죠. 거기다 갖다 줬겠지. 킹 형사님한테 갖다 주니까 수사팀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킹 형사가 야 현미경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미세 현미경 있잖아요. 갖다 놓고 그 편지 봉투 있잖아요. 그다음에 편지 쓴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미세하게 봤대요. 예, 그래가지고 누른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학수 하신 거예요. 했는데 NYPCBA라는 약자가 나와요. 아주 대그렇게 그러니까 아래 한글로 1, 2포인트밖에 안 된대요. 이게 나오니까 그 순간에 킹 팀장이 야 이거 찾아봐 이거 어디 봉투인지. 그래갖고 나오겠다 그거는. 예, 뉴욕의 맨하튼 지역에 그 옐로우 페이지 아시잖아요. 전화번호를 싹 뒤진 거예요. 이 단축 그 이름 쓰는 데가 있냐 했더니 그게 627 렉스턴 애비뉴에 본부를 둔 뉴욕 개인 택시 기사들 있잖아요. 자선협회 약자였던 거예요. 그 봉투를 썼구나. 네. 그래서 협회를 득달같이 방문해가지고 그 회원이 400명이나 된대요. 이거는 택시 조합이 아니고요. 개인 택시 사장님들 중에 자선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좋은 일 하는 사람. 예, 좋은 일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 400명을 대상으로요. 미안했대요. 갈 때 왜 자선 기부하는 택시 기사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했는데 필자하고 알리바이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한테 그래요. 우리 400번 기사님들 그 조합원하고 안 오신 분들이나 못 오신 분이나 주변에 택시 기사 있으면 이 사안이 있으니까 혹시 이 협회 봉투나 그렇지 봉투 메모지 있잖아요. 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 네, 메모지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가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 시카우스키라는 개인 택시 기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킹 형사를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협회 방문하면 빈 봉투 새거나 메모지를 몇 장 집에 들고 가서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가져간 거 신고하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당황을 해갖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면 안 찾아오지. 예, 범인인데 봉투하고 일단 그건 메모지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킹 수사팀이 물어본 거예요. 리 씨한테. 리 선생님 혹시요 이 봉투나 그 편지지를 다른 데 놓고 온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그렇지,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스트가에 있는 아주 싼 하숙집에 저 한두 달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 봉투하고 제가 메모지를 놓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숙하면서 거기 갔다 왔고. 그래갖고 경찰이 그러면 그 하숙집 빨리 쫓아가. 그래서 경찰이요 그 하숙집 바로 출동을 해요.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슈나이더 부인인데 이분을 만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저기 리라는 그 택시기사가 있던 방이 있냐 그랬더니 그 방 계속 렌트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텔 같이 인 정도 개념인 것 같아요. 인키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 약간 콧수염난 아저씨나 뭐 이런 얘기가 저희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 64세쯤 되는 한 노인이 60에서 64세 사이에 노인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끔 와서 여기서 머물러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편지지하고 그 갖다 놨었던 방이구나. 네, 그 방에서만 머물렀대요. 그래서 오면 한 2달 정도 머물다가 또 한 달 안 왔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혹시 아시는 내용 뭐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들이 돈을 수표로 보내주는데 우체국에다가 옛날 그 교수님 뭐라 그러죠? 현금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저 최신환. 아, 최신환을 받아 쓰는데 그건 내가 봤다. 우편환이라고 그래요. 예, 우편환을 받는 거 썼다. 아들이 보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우편환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 우체국 쳐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이때 PC에 이제 신원을 파악을 해요. 그 파악을 하고 우편환이 온 걸 알아가지고 이 우편환 그 PC 관련된 우편환 있잖아요. 그걸 뒤졌는데 이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우편환을 압수를 해버려요. 네, PC가 왔을 때 돈을 못 찾게 하려고요. 그걸 압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PC가 이 근처에 이제 다시 일하러 왔는데 그 우편환을 못 찾은 거예요. 갔더니 경찰이 가져갔다는 얘기 안 하고요. 분실했다고 거짓말했대요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얘가 좀 쓸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좋은 집에서 렌트해서 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허름한 이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슈나이더 부인이 운영하는 그 하숙집 옆에요. 경찰관들이 아예 그 바로 옆 건물에요. 그 하나 또 얻어가지고요. 거기에 뻗치기를 한 거예요. 잠복한 거네. 네. 그러다가 이 1933년 12월 13일 슈나이더 부인이 전화를 해요. 그 저기 그 방으로 경찰들 장복기에 있는 방으로 전화해서 아 나타났구나. 왔어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잡아야지. 여기 킹수관이 그랬대요. 그럼 걔저 차라도 한 잔 먹일래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차를 먹어야지 얘가 여유 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에. 그래서 안에다 차를 넣어줘요. 그 마시고 있으라고. 네, 마시고 있는 사이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순순히 자기가 범인이라고 체포가 됐대요. 근데 잠깐 이제 경찰관들이 방심한 사이에 요 양쪽에서요 면도 칼 있죠. 옛날에 그 면도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두고 막 휘둘러대는 거라. 범행도구인데 씨.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압을 해갖고 체포해서 넘어갑니다. 여기 사진이 교수님 그 아이 그 마지막 여자 피해자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학살당한 집이 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킹 수사관 있잖아요. 그 과장님. 그게 여기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분이 킹 수사관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 잡혀왔죠. 잡혀오니까 100명의 이상의 아동들을 성고문, 고문, 살해, 식육했다고 진술했어요. 초장에. 근데 이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구로 많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건 허구도 허구지만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나 진짜 사회적 관심을 안 받는 아이들, 고아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50명에서 100명까지 살인에 육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거 인간이야 이거. 그래서 교수님 아까 얘기한 프란시스 맥도네라고 빌리 게프니 아시잖아요. 꼬마의 저 전차 타네요. 그리고 여자애. 네, 그레이스 버드까지 해서 3건에 대해서는 유죄. 정확하게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유죄로 됐고요. 6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증은가나 유죄 인정은 못한다 이렇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마 리처드슨이라고 5살짜리 아이가 1926년에 죽고요. 예타 아브라모 위치라는 아이 12살짜리 애가 27년도에 죽고요. 에밀 아일링이라는 아이 4살짜리 애가 1930년에 살해당하고요. 로빈이라는 아이가 6살인데 31년. 그다음 메리라는 아이가 16세인데 1932년. 벤자민 콜링이라는 아이가 17살인데 1932년. 이게 전부 다 이제 백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수님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죠. 골반이에요, 골반 이게. 못 들어가 있구만. 예, 못을 다 박은 거예요. 위에 여기 위부예요. 새끼고. 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 나오는 거하고 자기가 막 찍은 거 있잖아요. 그 못 박아가지고. 박힌 그 도구 사진입니다. 가학하는 거. 예. 자학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이나 흑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 당시 백인 사건만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러네. 악용한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6명 추정되는 애들도 전부 백인만 그 인적상 특정한 거네. 거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근데 막상 잡혀가니까 사형이 두려웠나 봐요, 버드도. 그 PC가 들어가니까 겁이 나니까 변호사 조언을 듣고요. 갑자기 진술을 바꿔요. 사람 먹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판사가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배심원도 질문이 가능한가 봐요, 미국 재판은. 그래가지고 당신 애들 먹었다며.
그러니까 뭘 먹어요. 그랬더니 그레이스 있잖아요. 마지막 그 여자의 사건 있잖아요. 그레이스도 당신 먹었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진술을 바꿔요. 뭐냐? 그레이스 제가 목졸라 살해하고요. 걔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를 2번을 해갖고 사정을 2번 한 건 있는데 애를 먹진 않았어요.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변호사 조언 받은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프레드릭 월햄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가장 유명한 그 법 심리학자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해갖고 보고서를요. 장난 아니에요. 뭐 1,500페이지짜리를 썼대요. 썼는데 요약을 하면 미국 내 최고의 변태 살인마다. 그렇지. 이게 정의를 내셨고요. 두 번째 온화한 외모와 성격이 그의 연쇄살인의 강력한 무기였다. 그렇지. 왜? 사람을 유인할 때 상대방 맞아, 경계를 맞아. 안 하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이 화가를 했어요. 직업이. 그래서 교수님 그 집에 보시면요. 인테리어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희소 직업이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 직업으로 그렇지. 인해서. 그리고 살인, 성폭행, 학대, 식인, 인분과 소변의 생식, 자해 등 너무 복잡한 변태다. 자기가 처음 본 사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복합적 변태. 100명 이상을 살해할 거라고 자기 개인적으로 본다. 근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길거리 아이들과 유색인종 대부분이기 그렇지. 때문이다. 정리하셨고요. 모반에 수십 개의 못을 받고 살 정도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은 3명 아이들 아까 명단 말씀드렸잖아. 이 아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요. 3건의 살인이 했고요. 6건에 대해서는 무죄이긴 하지만 유력하다. 이런 의견을 했고요. 뭐야, 그게?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그 브루클린 쪽에 없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뒤졌는데 진술 나온 게 17명 정도 또 있대요. 그래서 얘는 범인으로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문 심리 분석가나 정신의학 전문가는 100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리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또 웃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 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너를 전기 의자에서 전기 충격으로 죽일 건 선고합니다. 땅땅땅 때렸대요. 잘했네. 때렸더니 PC가 그때요. 진술한 걸 보고 배심원하고 방청단에 기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졸도랬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큰 소리로 Going to the electric chair will be the supreme thrill of my lif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기의자 가는 거 좋다고. 예, 전기의자에 앉게 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스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술을. 환장하겠다.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대요. 이 새끼 그 소원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재판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1936년 1월 16일 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돼요. 집행되는데 집행 당일 날도 또 엽기예요. 집행일 날 그 얘기했대요. 너 오늘 저기 전기의자에 그러면서 밥을 줬대요. 근데 싱싱교도소 있잖아요, 교수님. 여기서 사형이 됐거든요. 됐는데 전기의자 사형 수상 최초로 밥을 다 먹었대요. 죽기 전에. 스테이크도 대형 스테이크를 줬는데 맛있게 잘 먹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자 하고 했는데 보통 걷지도 못했대요. 신kin교도 원래 저 사형 선고를 받고 끌고 가잖아요. 네. 하체가 풀려갖고 끌고 가요. 그 데드맨 워킹이 안 된다며요. 이게 안 돼요. 끌려간다고 그래. 우리나라 사형수들도 거의가 네.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끌고 가요. 아이, 밑에가 풀려갖고. 풀려가지고. 네. 근데요 최초로 그냥 당당하게 부축도 안 하고 걸어갔대요. 씩씩하게. 이 아니, 교도관들이 전기의자 앉는 게 영광스럽다며. 네. 스릴이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교도관들이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그렇게 밥 잘 먹고요 막 씩씩거리면서 가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마지막 진술은 좀 웃겼어요. 마지막에 이제 전기 넣기 전에 이게 사진 실제 사진이거든요. 넣기 전에 물어봤대요. 너 최후로 뭐 유언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I don't even know why I am here. 뭐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 미치겠네. 네.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갖고 이제 전기를 이제 딱 했는데 1차 쇼크에 안 죽어요. 1차로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지졌는데. 네, 살아요. 눈 뜨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어떻게 된 게 물어봤는데 왜 그러지? 말도 하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갖고 2번째 쇼크로 죽어요. 전기를 2번 받은 거예요. 이 새끼 왜 그렇게 됐지? 그래갖고 교수님 여기서 이걸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건데 교수님 이 엘버트 이 PC에 대한 거 조사해 보면요. 거짓된 신화 미스라고 그러잖아요. MIT 너무 많아요. 뭐냐 전기를 2번 먹은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자료 제가 본 자료는 다 뭐라고 심지어는 뭐 교수까지도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얘가 몸에 못이 수십 개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는 과정에서 합선이 발생해 갖고
사망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런 추정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수님 정확하신 거예요. 왜 말이 안 되거든. 그러냐면 전기 충격을 할 때 2번으로 한대요. 그래서 처음엔 3,000볼트 때리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10,000볼트 이상으로 때린대요. 네, 맞아요. 눈알이 탁 튀어나오는데. 네, 그래서 한 번에 센 걸 때려버리면 이게 생체 조직이 크기 맞아요. 때문에 뭐 어디가 폭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시신가 맞아요. 1차로 가죽음이래요. 1차 충격 맞으면 반은 죽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확인 네, 사살. 고압 전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번 한 거는 그 당시에 당연한 전기 충격 사용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도 안 된 얘기고 2번째는 뭐냐면 그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1차 충격 후 살았잖아요. 안 죽은 상태에서 PC가 그랬대요. 아, 이렇게 해갖고 난 즐겁지 않잖아요. 좀 세게 좀 때려봐요. 전기 좀. 이런 얘기가 교수님 10개 자료면 9개가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 말이 안 교도관들 그 진술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미 그 평균적으로 1차 충격을 받으면요. 2차 받고도 살아있어도 3분의 무조건 절명한대요. 다 맞아요.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아무 말 안 했대요.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얘기라고 안 되는 해서 소리예요. 예,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댐시라고요. 그 변호사 있잖아요. 예, 이 PC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언장을 장문의 유언장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공개 좀 하라 그랬더니 변호사 그랬대요. 이거 공개하면 당신을 책임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유족한테 주든가 내가 파기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공개가 안 됩니다. 얼마나 내용이 잔인했으면. 그리고 다만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댐시 변호사가 마지막 정권할 때요. PC가 그랬대요. 전기의자 사형 집행은 자기가 시도해보지 못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스릴이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이거는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게 PC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뭐 저기 진짜 핵폭발 같다. 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유튜브도 너무 잔혹한 얘기 뺐어요. 근데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일부만 제가 발췌한 이런 거고. 인간도 있네. 예,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그냥 그 엽기 영화 있잖아요, 교수님. 엽기 그러네. 영화에 나오는 거를 이게 모델 케이스로 한 게 이 그러네.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기 그 의자 사용하기 전에요. 네. 이 눈알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테이프 다 붙여요. 그렇다고 튀어나오기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예. 근데 뭐 1차 했는데 살아 있어서 2차 다시 했다건 말 안 되는 네, 소리. 예. 정확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진짜 이거 역대급이네 이거. 예. 너무 잔인해가지고 아유 나 아까 속이 매식매식 하더라고. 저도 사실 교수님 제가 이거 하면서 최초로 소화가 안 됐어요. 속이 매식매식. 왜 그래 글로만 보고 이 사진만 새끼는 보는데도 저 이거 저 진짜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서 매일같이 죽어야 돼 이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 지금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제프리 다머부터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여러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60, 70년대 그 이런 편에서 그러지만 연쇄살인의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주로 많이 듣는데 사실은 거의 그 교과서적인 연쇄살인범으로 보는 게 이 PC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자료가 좀 오류가 좀 많이 있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려고 이 사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밀턴 하워드 피시. 네. 그래요. 아이고 그 속이 안 좋다. 예. 그때 명절 오늘 때인데 죄송합니다. 염 교수 찾아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